네, 이어서는 미증 시를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이슈 3가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간밤 미증시는 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안으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뭐 데이터 자체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땡겨쓰기. 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우리가 관세라는 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이제 물가 상승 아니면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은 뭐 필요하면은 뭐 바로 좀 이렇게 쟁겨 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도 네.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컨센서스 자체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1.4% 전월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뭐 급증했다라는 얘기들이 2월에 나왔는데 사실 근데 주가는 네. 뭐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이게 사실 뭐 시차를 두고 아니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판매량이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데이터 자체는 아마도 컨센서스로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린 모습은 돼요. 그러니까 재고나 이미 있는 거를 좀 소위 말해서 소비자나 기업들이 많이 땡겨 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 산업 생산은 뭐냐면 지금 쟁겨놓는 게 아니라 향후를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만들었을 때 약간의 불확실성 관세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0.7% 이제 MOM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그 액티비티 활동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아마 우리가 오늘 밤 미국 증시 데이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간밤에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이후에 누가 봐도 약간의 데이터의 교란이잖아요. 이런 게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 이 1, 2, 3월 내지는 2, 3월에 조금 땡겨서서 약간 이 오버했던 부분들이 네. 4, 5월에는 좀 떨어질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이게 그래도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관세 유예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러니까 관세를 6월 달까지 공교롭게도 이 초까지 유예해 놨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개별 국가,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간 우방국 중심으로 관세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초반에 조금 강하게 터뜨렸던 부분들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올지 그래야 이게 증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불확실성 불안한 게 도대체 이 생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알아야. 그러면 만약에 관세를 실제로 정말 얼마나 두드러 맞았으면 요 정도는 자동화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격을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뭐 그거를 갖고 미국에 이제 팔거나 여러 가지 판매 어떤 경로를 잡을 텐데 지금은 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그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또 중국과의 큰 그림에서의 어떤 협약은 아니고 이 관세의 어떤 소위 말하는 마무리는 아니지만 네. 그 방향성? 어. 그러니까 뭐 간밤에 아까 앞 코너에서도 뭐 보잉이나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단칼에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네. 비중이 큰 그리고 거니까. 뭐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서 SNS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 마가라는 네. 그 빨간색 그 트럼프 모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걸 만든 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다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중국이 만들어내는 제조업 굉장히 우리가 광범위하게 갖고 가는 제품들을 다 끊어내긴 어려우니까 네. 그 부분들을 어떤 제품군과 이렇게 좀 그리고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지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와 상관없이 네. 좀 나와준다면 기업들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행 지표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기대 인플레 지수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하드 데이터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언제 봤었냐 하면 코로나 때 그런 걸 봤었어요. 코로나 때 데이터가 재고나 이런 것들을 막 땡겼으면서 확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 자체는 당장 반응은 안 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재고가 확 빠지고 GDP가 확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이런 약간의 어떤 교란에 의한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지표 자체가 좀 교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까지를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이 관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주목해봐야 하는 이벤트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네. 예정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품목별 관세는 또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좀 상호 관세를 유예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을 좀 풍성하게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두 번째 이슈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토 서밋을 연다고요? 네, 뭐 15일, 16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여러 기업들, 특히 뭐 GM이라든지 포드, 뭐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할 텐데 눈에 보기에도 아마 우리 좀 힘들다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잖아요. 우리 네. 기업이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마냥 좀 좌시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내지는 유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 3월에 뭐 멕시코나 캐나다를 때렸었던, 소위 네. 말해서 관세로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느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장치 산업은 어떠한 캐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캐펙스라든지 이 캐펙스를 어느 방향에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팔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이제 투자자들도 이렇게 목을 내놓고 쳐다보고 있는 게 물론 기업들의 액션,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트럼프 정부가 무슨 어떤 이런 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제기시키기 전에는 네.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얘기할지, 테슬라가 어떻게 얘기할지, 뭐 이런 식의 애플이 중국에서의 판매 전략 어떻게 할지, 네. 기업의 어떠한 가이던스나 방향성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들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어떤 식의 전략, 그 방향성을 보여줄지 여기에만 목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그래도 이 바뀐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미리미리 뭔가의 그 투자자들은 기업한테는 뭔가 약간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대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액션을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15, 16일에 있는 이제 어떤 자동차 서밋에 사람들의 이목이 조금은 주목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최근에 국내외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워낙 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어떤 충격은 사실은 전체 관세 정책에서도 지나온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네. 자동차 자체에 대한 충격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기아, 우리나라의 기아 주가를 보시면 PER이 3배, 그러니까 4배가 안 된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4배가 안 된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배당 수익률은 뭐 거의 7%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주가가 더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라는 역발상의 투자자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관세 가장 그 큰 소위 말하는 충격은 받은 상황에서의 주가인데 네. 앞으로 나오는 충격은 음. 이 상황의 주가보다는 좀 나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오토 서밋을 통해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충격보다는 그래 조금 낫구나라는 시각에 달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도 조금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뭔가 뚜렷한 호재성 이슈가 쏟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오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계속해서 주시가 필요한데 저희가 또 주시해야 될 발표가 또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앞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수출입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시장이 좀 안 믿고 반응을 좀 덜 해줬던 것 같은데 1분기 GDP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 봐야 할까요? 1분기 GDP는 그래도 한 5% 이상은 기록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 판매의 그러니까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사재기, 네. 쟁여놓기의 영향이다라고 하면 이게 중국에서 나간 물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오롯이 이거를 중국이 정말 괜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GDP가 내부에 봤더니 수출이 만약에 좋아진 걸로 나온다면은 네. 이거 당연히 좀 있으면 꺾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의한 GDP 상승은 투자자들은 조금 많이 이제 해석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네. 내부의 어떤 소비나 정부의 투자 아니면 기업의 투자가 GDP 내의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의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 정부 소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수출을 뺀 항목이 얼만큼의 레벨로 올라왔느냐를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중국이 1월, 2월에는 소매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네. 약간은 여전히 부채 부담이라든지 중국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조금 올라온다 그러면 이 중국이 그래도 오히려 이 관세 정쟁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글로벌 통화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달러의 어떤 변동성에서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는데 GDP 내에서 수출에 의한 GDP 상승에 의한 거다라면 중국 GDP에 대한 평가는 조금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나 기업의 투자 내지는 정부의 투자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중국이 2분기에도 그 어떤 성장률이 가시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겠네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는 지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GDP 발표가 될 때 수출을 좀 뺀 항목들을 저희는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수가 얼마나 좀 잘 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미국부터 중국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힌트도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개장을 앞두고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까요? 우리 시장이 뭐 그래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잘 버텼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쌌기 때문이죠. 연초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가 소위 말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을 잘 버티게 했었고 최근에도 좀 시장이 급락은 나왔었지만 빠르게 복원이 2,500까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네. 2,500 이하는
소위 말하는 딥밸류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 일례로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형 수출주들이 보면 뭐 PBR, PER 뭐 이런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너무나 싸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건 모르겠다죠. 다들 싼 건 맞다. 근데 이런 인식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2,500 넘어가면 야 그래도 관세의 영향이 아직은 없어진 건 아닌데 미국이 정말 소비가 지금 보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네. 중국이 정말 소비의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소비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쫙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여놓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실제 펀더멘탈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0을 이상으로 강하게 막 소위 말하는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또 하방 경직은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의 순환매라든지 종목 찾기는 가능한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시장이 막 파박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선순환 쪽으로 약간은 덜 오르는 업종을 많이 찾더라고요. 최근에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순환에 내지는 종목 찾기에 연장선상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순환, 네, 종목 찾기 저희 함께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도 한번 탄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